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노후를 책임질 중요한 이야기, 바로 국민연금 제대로 알기에 대해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국민연금, 그냥 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는 돈, 나중에 받긴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국민연금이 단순한 연금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재미있고 알기 쉽게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봅시다. 먼저 국민연금,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2026년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의 핵심 요인을 알려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여러분의 연금액을 결정짓습니다. 첫째, 바로 가입기간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고요.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액은 쭉쭉 올라갑니다. 특히 20년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확 뛰는 경향이 있고 최대 40년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오래 넣을수록 좋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둘째, 소득 수준입니다. 가입 당시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나중에 받게 될 기본연금액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많이 벌고 많이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셋째,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즉 A값과 개인의 평균 소득, B값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내가 낸 돈을 모아두는 적립식이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내 소득을 함께 고려하는 소득비례 연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국민 평균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이 내고 적게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소득 재분배 효과까지 있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오래, 많이, 꾸준히 가입하는 게 최고라는 말씀. 그리고 중요한 변화 하나.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0.5%p 인상될 예정인데요. 이후 매년 0.5%p씩 올라 최종적으로는 13%까지 인상될 계획입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연금액이 줄어들까 걱정되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노후 소득 대체율, 즉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의 몇 %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 소득 대체율도 기존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결국 더 내는 만큼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해서 연금액이 인상될 예정이니 우리의 노후가 조금 더 든든해지겠죠? 혹시 내 연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5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고,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소득과 가입 기간을 직접 입력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토스뱅크 앱에서도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국민연금,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국민연금 수령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령연금, 즉 제때 받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수령 나이, 예를 들어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100%를 수령하는 방식이죠. 이게 가장 기본이자 정석입니다. 둘째, 조기연금, 말 그대로 당겨받는 방식입니다. 최대 5년 일찍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솔깃하시죠? 하지만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이 돼요. 만약 5년을 당겨받으면 무려 30%나 줄어든 연금액을 평생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손해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손해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받을 금액의 70%만 받게 되는 것도 아쉬운데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올려주거든요. 그런데 원금이 적으면 인상되는 금액 자체도 적어지겠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손해폭이 점점 더 커진다는 말씀. 당겨받아서 주식 투자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투자에는 손실 위험이 따르고 성공 확률도 낮아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조기연금은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정말 너무 어렵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줄여야만 하는 경우처럼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조기연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셋째, 연기연금입니다. 늦춰받는 방식이죠. 조기연금과는 반대로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박!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5년을 늦춰받으면 최대 36%나 더 많은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어마어마하죠? 연기연금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금 수령 초기 5년 이내에 만약 월 41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깎일 수 있는데요. 이런 소득 감액을 피하기 위해서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주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령 시기를 늦춰서 소득 감액도 피하고 연금액도 확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평균 수명보다 일찍 사망할 경우 총 수령액 면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이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어떤 선택을 권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나의 가치관과 건강이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76세에서 83세 정도를 기점으로 제때 받는 것이 일찍 받는 것보다 총 수령액이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기대 수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 전문가인 어느 대표님은 평균 수명 이상의 생존 리스크와 사망 리스크를 절충해서 제때 받는 것, 즉 노령연금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작정 늦게 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 자신의 건강 상태, 재정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시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점을 결정하기 전에 꼭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 배우자에게 필요한 월 최소 적정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국민연금으로 얼마를 채울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나갈지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조기 수령은 경제적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피하고 소득 활동 여부와 건강 상태에 맞춰 제때 수령 또는 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다층 연금 전략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금 전문가 이 대표님은 연금 수령의 대원칙으로 수익률 낮은 것부터 먼저 받아라고 강조합니다. 여러 개의 연금을 가지고 있다면 수익률이 낮은 연금부터 먼저 개시하고 수익률이 높은 연금은 나중에 받아 자산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주식 투자에서 우량주는 남겨두고 부실주를 먼저 정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국민연금은 급하지 않다면 연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기 수령은 최대 30% 감액, 연기연금은 최대 36% 증액. 이 차이는 노후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어렵거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일찍 받아야겠지만 여유가 있다면 연기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 80세 이상 생존 시 연기 수령의 누적액이 훨씬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연금 IRP입니다. IRP는 정해진 금액을 받는 연금이라기보다는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인출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세제 혜택도 매우 매력적인데요. 수령 시기가 늦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60대에는 5.5%, 70대에는 4.4%, 80대에는 3.3%로 쭉쭉 내려가죠. 만약 운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55세에 연금을 개시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인출하고 이 돈을 다시 적립식으로 재투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개인연금은 어떨까요? 개인연금은 70세에서 75세 개시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90세에서 100세에 달하는 시대인데 60세에 은퇴하는 건 너무 이르다는 거죠. 은퇴 후 남은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려해서 70세까지는 소득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자산은 불어나고 수령 기간은 짧아져서 월 수령액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입니다. 집은 있는데 다른 자산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최고의 대안이죠.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주거지가 고정되는 70대 초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70세에 가입하면 시세 1억당 월 약 3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평생 현역으로 살며 연금을 늦춰라. 과거처럼 빨리 은퇴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소일거리나 재능, 기부 등의 일을 지속하면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초고령, 사회를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 대표님은 강조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강력한 혜택만큼이나 우리가 잘 모르는 함정들도 숨어 있습니다. 바로 중복 수급 불가능이라는 문제인데요. 만약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한 경우 한 사람이 사망하면 자신의 연금과 유족,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평생 부어온 본인 연금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본인 연금 전액에 유족 연금의 30%를 더 받거나 유족, 연금만 전액받는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하죠. 이런 경우 만약 배우자의 연금이 이미 충분하고 건강이 염려된다면 본인은 국민연금 임해 가입보다는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이나 1인 가구의 경우 유족연금에 대한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망 시 상속인이 아닌 법에서 정한 유족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에게만 지급되는데 부모님께 드리는 유족연금도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거나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 증빙이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요. 미혼이나 1인 가구는 평생 낸 보험료를 누구에게도 남기지 못할 위험이 있는 거죠. 이런 점들도 미리 알아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세금의 함정도 조심해야 합니다. 2002년 이후 낸 보험료는 소득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탈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어서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고 보험료를 낸 기간이 있더라도 공단에서 알아서 세금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미발급 확인서를 떼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손해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단순히 의무적으로 내는 것을 넘어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수령 시점을 선택하고 중복 수급이나 세금 문제 같은 함정들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해야 해요. 그리고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병행하는 3층 연금 체계를 구축해서 입체적인 노후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국민연금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